네, 안녕하세요. 존버는 승리한다. 투엔치의 서퍼입니다. 네, 투엔치의 엔츠입니다. 네, 엔치님 오랜만이시네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 제가 제 최애 기업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너무 많이 네, 들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바로 가시죠. 네, 바로 가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C그룹인데 이제 동남아의 아마존, 네, 동남아의 텐센트. 여기까지 아니, 할까요? 이렇게 수식이 네네. 혓바닥이 긴가요? 네, 혓바닥이 기네요. 제가 네. 정말 좋아하는 기업인데 8월 20일 기준으로 주가 흐름을 좀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309달러 정도 되고 있고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 보면 239달러 그리고 1년 전에는 거의 한 195달러 정도? 많이 올랐습니다. 분명히 195달러였는데 그쵸. 네, 작년부터 이제 네, 제- 서퍼님이 이거 물건이다 네. 사라 그런 게 이쯤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느덧 300달러를 넘었네요. 제가 이거 들어갈 때부터 좋다 그렇죠.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한 달 수익률이 13%, 세 달 36%, 1년 105%, 그리고 3년에 2100% 정도 나오는데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네. 되게 표정이 들어가시죠. 네, 들어가시죠. 네, 그래서 C그룹은 일단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에 가레나라는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C그룹이라는 지주회사로 상장을 했어요. 지주회사가 간단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지주회사는 그냥 그 밑에 지주회사 자체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밑에 각 사업부에 있는 회사가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회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라는 회사를 이 지주회사 하나가 다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그룹 자체가 이런 게임이나 이커머스, 핀테크를 하는 건 아니죠. 아래에 가레나, 쇼피, 시머니가 각자의 사업을 하는 거고 얘네의 지분을 전부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SK가 있고 SK 밑에 뭐 SK 그쵸, 케미칼도 그쵸. 있고 뭐 텔레콤도 이노베이션도 있고 있고. 이노베이션도 있고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딱 그런 느낌이죠. 지금 C그룹은 동남아 시장에서 게임 이커머스 부문 점유율 1등이고 최근 3년 평균 매출 성장률이 100% 이상. 최근 2분기에서는 더 좋았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3년 평균 매출 성장률 100%면 네, 진짜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초고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미랑 다른 아시아 시장에도 진출 노리고 있고 지금 PSR이 24배 그리고 시가총액은 지금 더 올라서 아마 200 빌리언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PSR을 보면은 선뜻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무섭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야수잖아요. 아니 이제 사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뒤에서 하시겠죠? 그렇죠. 네. 그냥 뭐 제가 막 허무맹랑한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한번 끝까지 한번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업 모델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가 그렇죠. 사실 제일 핵심인 거니까. 그래서 좀 보면은 일단 게임이랑 이커머스, 핀테크 이렇게 요즘 핫한 기업 세 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가레나라는 게임 기업이 있는데 1번으로는 퍼블리싱을 해요. 퍼블리싱이라는 게 어떤 거죠? 게임을 배급하는 거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임이 해외로 수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해외에 이걸 배급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퍼블리싱이라고 하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나 콜 오브 듀티 같은 이런 해외 기업이 만든 거를 동남아에 배급하고 있는 거죠, 가르나가. 담당 일진으로다가. 담당 일진으로. 네. PTSD였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리그 오브 레전드나 또 중국의 유명한 게임들이 있어요. 왕자 영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텐센트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데 이 가레나는 텐센트랑 관계가 좋습니다. 그래서 텐센트의 게임들을 우선 배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동남아 시장에. 독점적으로다가. 그렇죠.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고 그 다음에는 게임은 또 개발이 있어요. 어쨌든 게임이 좋은 게임을 개발해서 잘 팔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만든 게임이 프리파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안 유명한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2분기 어닝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지금 뭐 10억 다운로드 수가 넘었고 그리고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 합쳐서 게임 부분에서 탑2, 탑3 이 정도 합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데 네. 이게 가레나라는 회사에서 직접 만든 거다. 그래서 자체 개발. 그래서 자체 개발했으니 수익성이 더 좋다. 네.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아는 배그랑 좀 비슷해요. 그 배틀로얄 장르라서 배그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얘네 특징이 동남아가 이제 PC 보급보다는 모바일로 한 번에 훅 넘어가서 네네. 모바일 쪽에 많이 치중해져 있고 그리고 되게 소셜 기능을 엄청 중요시해요. 네, 그냥 게임만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 스트리밍이나 소셜 기능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앞으로 나오겠지만 모든 사업부에서 그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얘네 어닝콜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되게 계속 나와요. 약간 소셜 기능이 추가됐다는 게 이제 아직은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게임을 해도 게임 내에서 커뮤니티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뭐 틱톡 같이 짧은 영상 같은 그런 것들 막 한다거나 그러니까 소셜 기능, 커뮤니티 기능이 되게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단순 게임을 넘어서서 모바일로 간단하게 그냥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러면 모바일 게임 플랫폼이다 아, 라고 그쵸. 말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이 가레나라는 게 게임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여러 개의 이 게임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커머스 쇼피라는 건데 쇼피는 지금 동남아 7개국이랑 남미 4개국 이렇게 시장이 열려 있어요. 네. 제가 옛날에 봤었을 때는 이 7개국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개국이 다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어닝콜에도 나오는데 되게 유의미한 성장이 나오고 있대요. 남미 시장에서. 남미 시장에서 특히 이 브라질 쪽에서. 브라질의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브라질의 아마존이 있는데 아마존 이렇게 많아. 아마존이 많아요. 네. 우리나라도 쿠팡도 한국의 아마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브라질의 아마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바로 지금 턱 밑에 있습니다. 네. 브라질 시장에서. 브라질 시장에서. 이 친구는 지금 동남아 시장 진입은 못했어요. 근데 C는 동남아를 먹으면서 지금 남미도 지금 다 먹어가고 있다. 이게 제 블로그에도 써놓긴 했는데 이 쇼피는 네. 3자 물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이커머스는 어쨌든 배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물류를 이제 다른 회사한테 3자한테 맡기는 시스템이고 메르카도 리브레는 자체 쿠팡처럼 자체 배송 같은 거를 만들려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죠. 각각의 장단점이 뚜렷하겠네요. 그렇죠. 뚜렷하죠. 근데 지금 쇼피는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3자 물류 시스템이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블로그에 작성을 하셨다니까 그렇죠. 그 블로그 링크는 그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핀테크인데 핀테크는 이제 결제가 있고 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뭐 카카오페이, 금융 카카오뱅크 같은 느낌인데 이제 이 결제에서는 뭐 우리 흔히 하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결제들이나 뭐 송금이나 또 뭐 많은 결제들을 다 이 C머니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또 이제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이 금융 쪽 뱅킹 쪽을 맡고 있죠. 근데 아직은 되게 얼리 스테이지라서 막 이 앞에 두 사업부처럼 크다는 아니에요. 유의미한 돈을 벌고 있지 못하다. 2분기 기준으로는 그래도 100밀리언 정도? 천억? 천억. 네. 천억 정도 벌었는데 YOY가 169%예요. 169% 굉장하네요. 아니요. 잘못 말했다. YOY가 거의 한 500%, 600% 됩니다. 500%, 600%. 네. 그래서 저는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엔트페이. 아니 지금 눈빛이 굉장히 반짝반짝하신데 지금 늦지 네. 않았다. 아직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 그렇죠. 네. 게임 이커머스도 남아 있는데 네. 핀테크도 아직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다. 이제 시작이다. 그렇죠. 이제 시작이다. 저희 영상도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 네. 그래서 이거는 사업 모델을 좀 간단하게 우리나라랑 비교해봤는데 가레나의 게임 이건 이제 2020년 말 기준인데 가레나의 게임 매출이 이제 NC랑 펄어비스 사이에 있어요. 이 정도면 꽤 큰 숫자거든요. 그렇죠. 펄어비스도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쵸. 이제 그거에 거의 1.7배, 8배 정도 되네요 매출이. 그럼요. 그리고 이 이커머스도 꽤 이 정도면은 9,500억 정도면 굉장히 큰 숫자죠. 이 쿠팡은 아마 거래 GMV 기준인 것 같은데 이건 얘네는 진짜 레비뉴 기준이라서 그래서 조금 단위 차이가 있긴 해요. 그다음에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20년 때는 되게 작았어요. 근데 지금은 되게 커지고 있어서 눈여겨 볼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봐야죠. 봐야죠. 이게 또 허황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금 서퍼님이 말씀하신 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까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이 레비뉴 성장폭이 아까 말했듯이 연평균 100%. 야 대단하네요. 네. 그다음에 그로스 마진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네.
이 마진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그 특성에 따라서 사실 되게 뭐 일정한 차이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진이 굉장히 높아진 요인 같은 건 뭔가요? 그거죠. 규모의 규모의 경제. 경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네. 원가 대비, 그러니까 어쨌든 이커머스든 게임이든 뭔가 초창기 투자가 있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면 마진 구조가 일정하게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이때 이제 그 투자를 초기에 많이 했으면 네. 그때 돈을 번 거를 그때 돈을 번 거를 이제 다 상쇄하다가 이제 규모의 경제에 이뤄서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오르면 일정한 마진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18년도를 제외하고는 사실 마진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일정한데 그렇죠. 18년도에만 좀 어떻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했다든가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실제로도 이때를 제외하고는 성장률이 없잖아요, 거의. 그렇죠. 매출 성장이 거의 없다가 이때 팍 뛰거든요. 그때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넷인컴이나 이런 거는 적자 기업이라서 사실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CFO 쪽 보시면 결국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현금은 양수라는 거거든요. 네. 뭐 투자를 하거나 다른 데 돈을 쓰면서 넷인컴은 마이너스겠지만 영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본질적인 비즈니스에서 나오는 현금은 이미 돈을 벌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21년도에는 더 많이 벌고 있다. 이게 사실 저희가 또 성장주에 환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성장주들이 보통 이런 재무제표가 많은데 사실 이 맨 밑에 이제 CFO가 양수인 데가 별로 없어요. 이게 맞아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면 이제 뭐 CFO가 마이너스인 게 어느 정도 용의는 되죠. 근데 그치. 이제 그거를 어느 순간 흑자 전환을 할 거냐, 이걸 성공하냐 마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C그룹 같은 경우에는 19년에 그거 흑자 전환으로 성공을 했고 CFO 기준으로 사실 이때부터 엄청난 상승폭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21년에는 더 많이 번다. 돈이 들어온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해주시네요. 아, 네.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액 봐야죠. 아까 봐야죠. 사업부가 네. 3개였잖아요. 네. 그래서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게임이 좀 하드캐리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년 오면서 매출액 기준으로는 이커머스가 이제 1대장이 올라섰어요. 여기 보시면은 게임이 더 컸는데 지금은 이커머스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매출액 비중으로 봐도 이커머스가 53%, 게임이 44%, 핀테크가 1.5%로 이커머스가 지금은 머리 끌고 가고 있다. 대신에 수익성은 안 나고 있어요. 수익성은 이제 게임에서 그쵸. 꾸준히 나는 거고. 게임에서 안정적인 수익성이 나고 있고 그 수익성이 이제 이 이커머스로 많이 들어오고 있죠.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 파이 높이려고 엄청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모로. 좋은 거죠. 그렇죠. 아마존이랑 똑같지 않나요? 동남아의 아마존. 자꾸 아마존 글쎄 정작 아마존은 안 갖고 계시잖아요. 너무 올랐으니까. 아, 너무 올랐으니까. 이 친구는 아직 시작이니까. 아, 그다음에 지역별 매출액. 왜냐하면 아까 동남아랑 남미 지역을 한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역별 매출을 보면 그래도 역시 동남아가 제일 높은 비중을 갖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액수 상승률도 엄청 높은데 이 모든 지역들이. 근데 이 비중을 보시면 이 액수 상승은 계속 하는데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 남미 지역 비중이 엄청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도 남미 지역은 282에서 790까지 올랐어요. 1년 만에. 그러니까 이 브라질 진출했다는 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성과로. 이런 거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 네. 그리고 21년도엔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남미 시장에도 원래 각 나라마다 그 사업의 대장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길래 좀 걱정을 했거든요. 네네. 과연 먹힐까? 먹히더라고요. 달다. 표정이 굉장히 좋으시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기업 특징을 좀 정리해드리면 네. 게임 부분은 지금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커머스와 핀테크는 적자 상태인 거죠. 그래서 게임 부분의 이익금을 적자 사업부에 투자하고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 플러스 금액을 이렇게 마이너스에 투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C그룹 자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이 기업의 재무 상태표나 재무 제표 관리할 때는 굉장히 좋지 않나. 그리고 유기적으로 서로 사업부들을
돈이 남는 곳에서 돈이 모자란 곳에 넘겨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유동성이 있는 거죠.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인 성장주의 구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업부 하나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커머스 하나만.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엄청 큰데 뭐 다른 데서 가져올 게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는 거죠. 이미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이제 신규 먹거리를 그쵸. 계속해서 투자금을 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냥 완전 출혈 경쟁을 하는 기업보다 훨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그리고 쇼피는 이번에 어닝콜에서도 나왔지만 수익성이 이미 가능하다고 CEO가 발표를 했어요. 실제로 태국이나 한 두세 개국은 이미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다른 국가에서는 이제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데서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고 근데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이 CEO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장기적 전략을 우리는 추구하기 때문에 단기적 수익은 희생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CEO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네, 포레스트 리시. 네네. 그래서 여기 시장 점유율에 집중하기 위해 아직은 적자 지속 중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시머니는 사실 카카오페이가 잘 된 게 카카오라는 그 플랫폼 안에서 있기 때문에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시머니도 가레나와 쇼피의 플랫폼 결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폭이 훨씬 가파른 거죠. 카카오페이가 단독으로만 나왔다면 아마 힘들었겠지만 누구나 다 카카오톡을 쓰니까 그렇죠. 송금도 하고 결제도 하고 했을 텐데 게임도 하고 이커머스도 하는 사람들이 결제를 시머니로 한다면 훨씬 더 높게 성장할 거다. 네, 이런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저는 이 점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두 사업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친구한테 더 영향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사업으로는 이제 푸드 딜리버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민 같은 거예요. 이것도 아직까지는 모든 국가에서 진행하진 않고 몇 개 국가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인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닝콜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4 사업부가 나오지 않을까. 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덩치가 커져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진짜 그냥 우리가 아는 빅테크처럼 여러 가지 사업부를 다 갖고 있는 그런 대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시총이 지금 막 1,000조를 넘었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C그룹의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지금 한 180에서 200빌리언 정도? 막 작진 않네요. 막 지금도. 작진 않죠. 네. 근데 뭐 1,000조 해도 5배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리스크 봐야죠. 네. 리스크는 일단 경쟁자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사업이든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봐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PSR 밸류에이션 문제. 그다음에 아직까지 수익성 리스크가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저는 크게 신경은 안 쓰지만 한번 하나씩 봐볼까요? 네. 경쟁자는 동남아에도 이제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쿠팡만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도 있고 뭐 G마켓 이런 거 다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베이도 있고. 네. 그래서 동남아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쇼피만 있는 게 아니라 라자다, 토코피디아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알리바바랑 연계돼 있고 토코피디아는 소프트뱅크가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만만한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원래는 토코피디아가 점유율 1등이었어요. 몇 개 국가에서는. 근데 쇼피가 이제 넘어선 거죠. 후발주자로. 그렇지만 아직까지 항상 치열하다. 그래서 단가 경쟁도 꽤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은 항상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투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또 판이 바뀔지 모른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그 C그룹에서 쇼피 쪽에 그쵸. 경쟁자들이고 이커머스 경쟁자.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진짜 독보적인 기업이 없이 이 세 개의 기업이 싸우고 있다. 그렇죠. 뭐 밑에 더 있긴 한데 이 세 개 기업이 점유율이 제일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랩이랑 고잭은 아까 얘기했던 쇼피푸드 같은 딜리버리 사업부랑 딜리버리랑 결제 쪽 핀테크 있잖아요. 네네. 결제 쪽에서 이제 경쟁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원래 본업 자체가 그 우버처럼 공유 오토바이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그렇죠. 이런 걸 할 때 항상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거기서 오는 원래 사업이 그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강점이 있고
또 최근에는 이 둘이 인수합병을 진행했어요. 둘이 합병을 한 거죠. 그래서 고투라는 이름으로 둘이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투 합병할 때 기사 보니까 쇼피 잡으러 간다. 네, C 잡으러 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친구들도 C그룹을 굉장히 잡아야 할 경쟁자 그쵸.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뭐 합병까지 진행한 거면은 투자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동남아에서 지금 굉장히 첨예한 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치만 C그룹이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과정에서도 게임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단일 사업을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만약에 단가 경쟁에 붙어도 오래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는 결국에는 돈을 어디서든 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주식을 발행하든 차입금을 데려오든 뭐든 해야 될 텐데 그 C 같은 경우에는 게임 돈을 계속 다 수혈하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 단가 경쟁에서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합리적인가요? 합리적인 이유죠. 네, 합리적인 근거입니다. 표정이 예. 언제 사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죠. 네네.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기준인데 사실 뭐 밸류에이션 2020년 2분기 기준 24배인데 저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걱정하고 산다? 아니냐고 생각해요. 사실 제 포트 중에서도 뭐 PSR 28배 이런 거 여러 개 있습니다. 네. 아니 뭐 엔비디아도 PE가 지금 50배라고 막 고평가 밸류에이션이 하는데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죠. 물론 떨어지긴 하겠죠. 하지만 더 오를 거라고 봅니다. 봤을 장기적으로는. 때.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그냥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게 성장주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요.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이제 특히 뭐 P나 PS 같은 밸류에이션은 이제 특정 기준, 예를 들어 뭐 20년 말, 21년 2분기 이런 특정 기준의 실적 가지고 현재 주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속도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매출 성장률이 뭐 3년간 뭐 100%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속도 반영은 안 된 거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높은 밸류에이션의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그래요. 그 서퍼님께서 이 C그룹 사라 엔치야 너 C그룹 이거 사라 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거절했습니까? PSR 28배? 쳐다도 안 본다. 그랬죠. 네, 거의 지금 50% 이상 거의 50%가 오니까 한 60%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내가 또 배웠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높은 인기와 성장성을 의미하기도 하는구나. 그렇죠. 네, 항상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 수익성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순손실 지금 하고 있고 21년 기준으로도 순손실이에요. 그리고 근데 사실 저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게 아까 그 CFO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나 부채로부터 하는 그런 활동은 사실 막 부담스러울 정도의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 그럼 결국에는 기업 본질적으로 봤을 때 CFO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CFO나 뭐 영업이익 이런 쪽이 중요한 건데 성장세가 너무 높고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저는 순손실이어도 이건 나중에 해소될 문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실제로도 이비타 같은 거 보시면 게임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제 이쪽에서 먹는 마이너스 금액들을 얘네들이 다 이렇게 상쇄해 주다 보니 적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가 작아지는 그런 게 있어서 수익성 리스크는 제가 봤을 때는 시간 영업에서는 이미 충분히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다. 아니면 회사가 마음 먹고 이제 단가를 올리거나 실제로 지금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에도 이제 돈을 버는 구조가 있잖아요. 네네. 영어로는 take rate라고 하는데 수수료율이에요. 수수료율. 그래서 지금 쇼피가 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17년도인가 자료를 봤을 때 그때 1. 몇 %였어요. 1.5% 정도? 근데 지금 8%까지 올랐는데 이베이 같은 좀 성숙한 플레이어들이 12에서 13%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올라갈 여력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수익성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수익성 리스크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갑자기 기억이 나진 않는데 네. 외우고 다니지 않아서 네. 근데 부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재무 구조엔 전혀 영향이 없고 네. CFO도 들어오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C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성장하는 비즈니스 모델, 아까 얘기했던 게임, 그리고 이커머스,
그다음에 핀테크, 아까 했던 딜리버리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업 그 시장 선도만 유지한다면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점이 있고, 현재 지금 지역 시장을 1위로 선도하고 있다. 이 점 매력적인 거죠. 어쨌든 우리가 대장주에 투자한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신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성장 전략 추구.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막 수익을 내는 거에 치중하기보다는 지금 돈 잃어도 괜찮다. 우리가 시장만 먹고 나면 돈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그쵸, 그게 사실이긴 하죠. 예. 그래서 아마존이 그렇게 돈 쏟아 부어서 가입자 늘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수혜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부정적인 점에서는 경쟁자 쪽만 좀 유의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시장 점유율에 따라서 이 기업의 그 승패가 갈린 거기 때문에 경쟁자들과 어떻게 계속 싸우느냐, 이 부분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주가나 뭐 순손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경쟁자도 그 어찌됐든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산업 자체가 이미 성숙한 산업이라기보다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업계 선두를 유지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뭐 2위 정도만 해서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1위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제가 샀잖아요. 그쵸. 네, 해야 돼요. 1위, 2위 굉장히 다르죠. 엄청 다르죠. 네, 그쵸.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C그룹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 네. 더 자세한 정보들이랑 팔로업 같은 경우는 블로그에 남겨놓으니까 그쵸. 네, 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이제 링크 남겨드릴 거고, C그룹 저희하고도 이제 저희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영상을 올리니까, 영상이랑 글을 올리니까 네, 참고해서 열심히 저희 같이 부자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 가능한 거냐고. 가자.